오늘 안 올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좀 하고 있으면 나도 올 것 같거든요. 123페이지 복습하면서 해주고 그리고 앞부분에 한 개 맞춘 거 모든 사람의 선생님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파란색 책 123페이지랑 한글 맞춤 거 프린트 2개 준 거죠. 규정 1화부터 30판까지 있는 프린트 하나, 그리고 쌤이 기본 보고 복사한 거 프린트 둘, 이렇게 양쪽으로 두고 듣도록 합시다. 중요합니다. 123페이지 교과서 파란색 교재에 123페이지에 6번은 이미 별표 셋 되어 있을 거예요. 어쩔 때 사이시옷을 갖추어 적는지에 대한 규정이었다. 타이 소리 현상 일어나면 사이시옷 갖추어 적는데 상태도 못 들어가지고 쌤이 나중에 안내할게. 그러면 사이시옷을 갖추어 적을 때 지금 하고 있는 123페이지 진도는 맞춤법이야. 받아쓰기 할 때 문자 언어를 우리가 받아쓰기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단원이 3-2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3-2에서는 음성 언어가 아니라 문자 언어고 의문의 변동은 지금 김상경 쌤이 진도 다 나간 의문의 변동 파트는 뭐라고? 음성 언어의 발음에서 좀 다른 것과 3-2는 받아쓰기에서의 문자 언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어떨 때 사이시옷을 갖춰 적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줘. 디풀인지 디풀인지 받아쓰기 해야 되는데 디풀이라고 적을 것인지 디풀이라고 적을 것인지 무조건 2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헷갈리는 맞춤법은. 그럴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 어떨 때 사이시옷을 갖춰 적느냐? 123페이지부터 좀 복습하면서 나가볼게요. 122는 본문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23페이지요. 30항입니다. 사이시옷 규정 몇 항이라고 하면 30항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 우리 기말고사의 시험지에 반드시 나와 있을 것이다.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이시옷의 올바른 포기를 탐구해보자.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갖춰 적는다라고 했을 때 30항의 사이시옷 위에다가 먼저 좀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첫 번째 규칙이 뭐였다? 반드시 사이시옷은 합성 명사여야 해. 어근과 어근에서의 결합으로 명사여야 해. 어근과 어근. 그래서 이 사이시옷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나락 말살이 둥기게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락에서의 시옷이 무슨 역할이었지? 관역적 조사의였던 거 기억나? 나라의 말씀이지. 그래서 사이시옷이 전부 다 풀이는 풀인데 무엇의 풀이다? 뒤에 하나는 뒤의 풀이다라는 사이시옷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풀이는 풀인데 뒤에 풀이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뒤에서 하는 풀이란 말이야. 뒤의 풀이가 아니라 뒤에서 하는 풀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필요 없는 규정이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날 때 사이시옷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받쳐 적을 필요가 없어서 뒷풀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뒷풀이가 돼야 된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막 퀴즈로 했었던 이야기예요. 반드시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 합성 명사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예시로 안 되는 애도 하나 적어놓자. 우리 30항의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갖춰 적는다. 어서와. 준우도 어서 오고, 동민도 어서 오고. 어디 앉을래? 뒤에 앉아보자. 책은 이거는 하나씩 갖고 갈까? 준우는 준우 책 여기 있는 거 들고 가고. 동균이는 동균이 책 이거 하나 들고 가고. 동균이 것도 일단은. 오케이. 앉아봐봐. 나는 주원이랑 준우도 이거 한 대씩 알아볼게. 그래서 어근과 어근의 합성명사여야 되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어서 사이시옷 받쳐 적지 않는 애 중에서 뭐뭐 있어야 된다? 해님 대 햇님. 이거 누구 선택할 거예요? 해님 대 햇님 하면 해님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해님인데 님이 접사라서. 님은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자립적인 어근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접사이기 때문에 한행어라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주는 거지. 준이도 어서 오고. 마치고 나서 쌤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오늘 지난주에 수업을 못 들은 사람들은 마치고 나서 설명을 좀 듣고 가야 된다. 이 교재 123페이지.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이유 뭐 때문이다? 님이 접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원이랑 신우도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서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는고? 라고 하면
앞말이 반드시 모음으로 끝이 나야 돼.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디에다가 적을 거냐면 지금 123페이지 6번에 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라고 했을 때 사이시옷 위에다가 전제 조건 1번 반드시 합성명사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서 접사인 타생어는 사이시옷 받쳐 적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한 어근의 결합이라면 앞 어근이 앞말이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고? 모음으로 끝납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 볼까? 논둑이라고 하면 논둑이야 논둑이야 그러면 얘는 된소리 대기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24항부터 27항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논둑인지 찾을 수 있겠어? 된소리 대기 24항 그드그 뒤에 그드그스 좋았을 때 끄뜨끄 쓰지 기억나죠? 국수, 깍두기 이런 애들 그리고 된소리 대기 24항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 그릇을 쪼려 끄뜨 쓰지 예를 들어 새신을 싣고 싣다 그리고 안다 그리고 삼다 이런 애들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 그릇 쓰지 그리고 25항은 된소리 대기 규정에서 25항 앞말이 리을로 끝나거면 읽고 이런 애들 있잖아 답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해당하는 거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26항에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27항은 관형사형어리 리을 뒤에 그드그스즈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 그런데 논과 둑에서 논둑은 아니고 반드시 논둑이라고 발음이 난단 말이야.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데 된소리 대기 23항부터 27항이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된소리 대기가 아니야.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논둑으로 발음이 되는 28항의 예시입니다. 오늘 진도 나갈 거거든요. 28항의 예시인데 어서와 여기 앉아봐봐 하는데 일단은 사이소리 현상 28항인데 거기 앉기 좀 그러면 다른 데 가기도 해도 되고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는데 이 책 123쪽 사이시옷을 적을 자리가 없는 거야.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는데 우리 수영이 어서와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없었던 경우에 예시로는 뭘 기억하면 되나? 논둑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논둑이라고 하면 사이소리 현상이라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여기다가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게 30항의 1, 2, 3에서 이미 규정으로 있어. 하나가 반드시 순우리말이어야 돼.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의 결합이든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이든 그리고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결합이든 반드시 순우리말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없다. 단 예외 6개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지. 수영이 책 안 받아갔었지? 이건 다. 어째? 현대신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123쪽 봐봐봐.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0항의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다가 밑줄 그시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다가 밑줄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서 어근의 어종을 따져보면 순우리말 또 어종을 따져보면 순우리말 그럴 때 앞말이 몸으로 끝나는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거야. 된소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순우리말 기와 순우리말 밥의 결합에서 기빡 하고 발음이 나니까 뭐를 받쳐 적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지.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미음으로 시작해서 니은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는 말이 무엇? 첨가가 되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라는 순우리말과 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발음을 하니까 어떻게 되지? 아, 렛니 하고 없었던 니은이 첨가가 되어서 발음이 나는 니은이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세 번째,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 뒤라는 순우리말과 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발음을 하니까 뒤일이 아니라 뒷니은하고 니은이 덧났어. 뒷니은하고 니은이 덧났을 때 뭐를?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면 되지? 단어를 뿌려주고 김상혁 쌤이 뿌려주는 10개 넘는 단어들이 30항에 1에 1의 예시로 들어갈 건지 30항에 1에 3인지 30항에 2에 1인지 30항에 3인지 어디에 예시로 들어가야 될지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2번으로 가실게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서 하나가 한자어야.
그럴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날 때 귀라는 순우리말과 병이라는 한자어가 만나서 발음해보니까 어떻게 발음나지? 귀병하고 뒤가 된소리로 발음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까지 괜찮습니까? 2번으로 가면요.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에서 앞말이 니은 앞에서 니은이 하나가 붙나 제사라는 한자어와 날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났을 때 제산날하고 니은이 붙나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가 제사가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 행여나 선생님 바로로 한자를 제사를 갖다가 한자로 주실 수도 있는데 행여나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는 시험 직전에 한자어들은 다 바꿔서 줄게. 가로를 열어서 제삿날에서의 제사가 한자를 한자어로 다 바꿔서 줄 테니까 그 한자어들만 좀 예시를 익혀놔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30항에 한글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는 절대로 내실 수가 없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프린트 안에 있는 예시들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예시들의 한자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쌤이 좀 바꿔 놓아 볼게요. 세 번째로 갑니다.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라고 하면 예사라는 한자어에다가 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예사일이 아니라 예산일 니은이 덧났거든. 그래서 뭐를 받쳐 적자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리고 3번은 쌤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지?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치는 시험 중에 공무원 준비 수험생이 3번을 6개를 안 외워가는 공무원 수험생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 예시로 뭐뭐 적었었던지 기억나?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라고 했을 때 초점이야 초점에 사이시옷 넣어서 초점이라고 적어야 돼 라고 하면 발음은 초점이라고 발음을 하되 사이시옷 현상이니까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이시옷 적지 말아야 해. 이유를 더 중요시 기억해야지. 이유는 뭐 때문에?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절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똑같은 이유로 안경 도수를 돕고 다닙니까? 안경 도수를 돕고 다닙니까? 라고 하면 도수로 발음을 하셔도 됩니다. 한자의 결합에서 도수라고 발음하면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이소리 현상으로 된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도수인데 사이시옷만 받쳐 적지 말라. 도수하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몇 개 살까? 개수는 몇 개지? 라고 했을 때 한자 개와 수가 만났을 때 사이시옷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데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예외의 6개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렇게 6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얘를 안 외우고 기말고사를 친다? 사이시옷을 맞췄는데 내가 2등급이 떴어요. 라는 난 없을 것 같은데 사이시옷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10% 안에는 충분히 든다. 그러면 쌤이 횟수 가지고 시험 문제 내신다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의 횟수와 순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에서의 횟수 이거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30항은 30항 3의 횟수 예시 이 횟수는 뭐라고? 순우리말 올해 우리가 만난 지 횟수로 1년이 되었어 라고 했을 때 순우리말 해에다가 해년자로 바꿀 수 있잖아. 한자에는 해년자가 있으니까 순우리말 해에다가 한자와 숫자 만나면 순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에서 30항에 몇 번? 30항에 순우리말과 한자의 결합 2번에 어디에 해당하지? 수하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30항에 2의 1대분의 횟수 사이시옷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예시가 있다면 내가 사이시옷을 받쳐 적은 예시에서 30항에 1, 2, 3에 해당하는지 30항에 2의 1, 2, 3에 해당하는지 30항에 3의 예시로 해당이 되는지를 찾으셔야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지난 시간 안 들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밀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쌤이 퀴즈로 냈었던 것도 하나만 더 언급해볼까? 와, 지금 펜이 왜 이렇게 연하냐? 전세방이야 아니면 전세방이야 라고 했을 때 사이시옷 적을까 말까? 세방이 사이시옷이 들어가잖아? 전세방 대 세방.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전세방 대 세방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갔으니 앞에 거 뒤에 거 전세 더하기 방이야 아니면 전 더하기 세방이야? 전세를 낸 방이겠지 그치? 전세방이 아니라 전세를 낸 방이니까 뭐 더하기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 전세 더하기 방이기 때문에
전세방이라고 적으시고 새방이니까 왜 전세방이라고 적어야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방일 때만 사이시옷 허락하는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고 전세 더하기 반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뭔가 퀴즈가 있었나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퀴즈는 나올 터이니 좀 기다려 주시고. 알았지? 그러면 프린트 펴봐. 30판 프린트. 거기에 있는 예시 외의 거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30판의 프린트만 잘 보셔도 돼요. 다 보는 사람은 쌤한테 20거 하세요. 외워줄 테니까. 한글 맞춤법 프린트를 한번 가보자. 1항부터 30항에 있는 한글 맞춤법 프린트. 거기에서 한글 맞춤법 프린트에 30항 한번 봐봐. 오늘 없으면 이거에 아마 30항은 복사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30항 아니면 잠시 준우랑 같이 봐도 돼요. 30항에 여기 있는 예시만 다 보면 돼. 그리고 한자어를 쌤이 좀 바꿔 놓아 볼게.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합성어의 어근과 어근의 합성명사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날 때 고래와 제가 만나서 고래째, 기와 밥이 만나서 깃밥, 예시들 다 끄덕끄덕 하실 거죠? 아랫질이랑 윗질입니다. 이번에 니은이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건다는 거 터라는 순우리말과 마당이 만나서 텄마당, 냇물, 빗물 그리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니은이 건다는 거 나뭇잎, 댄잎 그리고 두 번째,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예사소리가 벤소리로 발음이 날 때 머리라는 순우리말과 방이 만나서 머리빵 하는 사이시옷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리라는 순우리말과 새라는 한자어가 만나서 자리세 하면 사이시옷이 받쳐 적는 거지. 이번에 니은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건나는 경우는 후라는 한자어와 날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훗날 할 때 사이시옷 받쳐 적는 거야. 양치라는 한자어와 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났을 때 양치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니은이 건나는 경우에 후라는 한자와 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났을 때 훗니하고 니은이 건나니까 사이시옷 받쳐 적는다. 이거 끄덕끄덕이면 그 다음 페이지에 3번만 마지막으로 언급하자.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는 절대로 사이시옷 받쳐 적으면 안 되는데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는 딱 예외 6개. 곶간, 택간, 착간, 숫자, 횟수, 세방.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개수는 개수면서 숫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 받쳐 적는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러면 다시 123페이지로 와서 우리 다시 교재 123페이지에서 퀴즈 2분의 1의 확률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님이라고 했을 때 님이 뭐이기 때문에 접사라서 합성명사 아니니까 사이시옷 적으면 안 되는. 그리고 해라는 순우리말과 그 다음에 수라는 한자어가 만나서 횟수하고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횟수가 사이시옷으로 받쳐 적어지는데 얘가 30항의 2의 1이라는 걸 좀 기억해줘. 오케이? 그거 적고 횟수 밑에다가 30항의 2의 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수도라는 한자어와 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났을 때 수, 동물하고 니은이 건났으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30항의 2의 2라고 좀 적어줘. 30항의 2의 2 때문에 수, 동물하고 니은이 받쳐 적어져서 사이시옷 들어오는 거야. 베개라는 순우리말과 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베갯잎이라고 하면 니은이 건넜지. 그럼 얘는 30항의 1의 3 때문이라는 거를 알아줘. 베갯잎이 30항의 1의 1인 거야. 그리고 찻잔이라고 하면 한자와 순우리말의 결합으로 30항의 2의 1 때문에 찻잔. 사이시옷 받쳐 적어주고 노래라는 순우리말과 말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노랫말 하고 니은이 받쳐 적어진다면 30항의 1의 2 때문에 노랫말이라는 것도 알아주고 하실 수 있겠다면 124페이지 패스. 오늘 이제 맞춤법 여기가 이제 페이지 누에잖아. 알았지? 돌려. 오케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법 띄어쓰기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자, 다음 중 만의 올만의 띄어쓰기를 골라서 각각의 차이점
점을 참고를 해보면 30분 만에 라고 했을 때 분에다가 동그라미 편례라든지 명이라든지 분은요 단위성 의조명사입니다. 분에다가 동그라미 단위성 의조명사 124페이지 이제 오늘 진도 시작할게. 분은 단위성 의조명사이기 때문에 30이라는 앞에 수사와 각각의 단어는 띄었어야 돼. 30의 체연의 수사 띄어쓰고 분의 단위성 의조명사 띄어쓰고 그리고 만은 또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띄어써줘야 되는 또 의조명사야. 분에다가 의조명사, 만에다가 의조명사. 그런데 공연장 뒤에 만은 찰싹 붙여야 되는 단독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거든요. 선생님이 어떨 때 의조명사고 어떨 때 조사인지 구분하죠?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의 가장 핵 중요 요소입니다. 어떨 때 의조명사고 조사인지 구분해보자. 그럼 일단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 보았듯이 우리말에서는 단어가 띄어쓰기 기본 단위야. 단어에다가 밑줄 품사 배우고 있죠. 그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그런데 조사는 예외야.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적자. 조사는 의존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라서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반드시 앞말에 붙였어야 합니다. 앞말에 붙였어야 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사는 뭐이기 때문에 의존이자 형식 형태소라서 앞에 체연에 찰싹 붙여 쓰자.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외에도 띄어쓰기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제41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자. 파란색 한 번만 더 읽고 갈까? 조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에다가 밑줄 의존이자 형식 형태소라는 거지. 종속적 관계라는 말이 의존이자 형식 형태소. 조사는 그것이 결합되는 체연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해주는 그 앞말에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조사가 만약에 2개 이상으로 연속이 되잖아? 그러면 다 붙였으면 돼. 조사는 앞말에 무조건 붙였으면 돼.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서도 어미 뒤에 붙였으면 된다라는 거. 무조건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30분만이라고 했을 때 30이라는 수사에 분이라는 단위성 의존명사 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존명사인 거야. 이쪽에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 시간의 기간과 동안 30분 만에 1년 만에 라는 가리키는 기간의 동안을 나타내주는 의존명사에다가 물결 표시 각각의 단어는 띄었어야 되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비교해보면 공연장이라는 체연대의 만은 찰싹 붙였어야 되는 뭐라고? 체연대에서 한정의 나만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는 단위 좀 동그라미 적게 개는 개인데 몇 개, 한 개 이럴 때 개 단위성 의존명사 개에다가 동그라미 차 한 대에서의 개에다가 동그라미 소 한 마리에서 마리에다가 동그라미 신 두 켤레에서 켤레에다가 동그라미 이럴 때 단위성 의존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 기퉁이 가봐봐. 조사에서 법조사의 거 이가 을을 읊는 만에서 이가 의존명사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진짜 중요한 말 나왔다. 관용어의 꾸밈에다가 밑줄 그시고 의존명사는 단독으로서는 그 의미를 지닐 수가 없어서 앞에 반드시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이 되어서 이 의존명사를 수식해 줄 거야. 동사랑 형용사가 활용이 된 관용어가 의존명사를 수식을 한다.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에다가 밑줄 그시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건지, 쏠 수 있다는 건지, 잘 수 있다는 건지, 놀 수 있다는 건지 수를 수식해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관용어가 필요하다. 겉바수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는 웃는 것이 예쁘다에서의 겉, 어찌할 바를 모르다에서의 바, 시조 한수에서의 단위성 의존명사 수, 소문으로 그를 뿐이다에서의 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공간도 있고 뿐도 나왔으니까 예시 하나만 적어갈게요. 나는 너뿐이다. 나는 오로지 이 세상에 너뿐이야 라고 했을 때 너뿐이다 띄어쓰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그저 당신을 기다릴 뿐이다 에서 띄어쓰기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쌤이 적은 대로 적으면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볼게. 이 세상에서 나는 당신뿐이야 너뿐이야 라고 했을 때 너라는 대명사 뒤에 뿐이 뭐가 돼야 되지? 너라는 대명사 뒤에 찰싹 붙어서 단지 오직이라는 너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조사
그리고 이때 이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뭐를 바꿔주는 서술격 조사 이다였던 거 기억나? 그래서 조사는 2개 이상이 연속이 되면 무조건 앞말에 붙이는 거야. 너뿐이다. 조사라서 앞말에 붙여야 되고 기다리다가 기다릴 배워서 뿐을 수식해줄 때 이럴 때 뿐의 품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수식을 받아야지만 쓰일 수 있는 생략해요. 뿐이다가 말이 안 돼. 기다릴 뿐인 건지 웃을 뿐인 건지 잘 뿐인 건지 놀 뿐인 건지 앞에 반드시 수식해줘야 되는 관용어가 필요한 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의존적 성격의 명사라서 반드시 띄어쓰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서 명사 뒤에 찰싹 붙여쓰고 요게 끄덕끄덕이 된다면 우리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5페이지입니다. 필기만 좀 해주시고 125에 7번으로 갈게요. 제시된 단어를 문장에 따라 조사랑 의존명사로 구분하고 이게 다야. 지금 이번 띄어쓰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조사랑 의존명사 구분이야.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에다가 밑줄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실에서 우리 셋뿐이야 라고 했을 때 셋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셋은 그런 품사가 뭔지 알겠어? 뿐이라는 조사가 찰싹 달라붙으려면 체언이어야 돼.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수나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사,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셋은 수나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셋 밑에다가 수사, 뿐 밑에다가 조사, 이하 밑에다가는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하로 활용을 했구나. 난 그냥 열심히 연습했다가 연습했으리 되어서 뿐을 수식해주네. 이랬을 때 연습했으리 문장 성분상으로는 관용어가 될 거야. 그리고 뿐이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할 때 뿐은 의존명사가 되는 거지. 법대로 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법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 라고 했을 때 법이랑 마음이라는 명사 뒤에 찰싹 붙어있는 대로를 뭐라고 생각하자. 이럴 때 대로는 조사. 그 다음에 내일 동이 트는 대로라고 하면 트다가 대로를 수식하기 위해서 트는으로 활용이 됐지. 이럴 때 트는 이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대로를 뭐라고 부르자? 의존명사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예시 하나만 더 추가시킬게요. 만큼 가지고 먹은 만큼 계산하세요. 하나. 그 다음에 먹은 만큼 계산하세요에서의 먹은 만큼 띄어쓰기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만큼은 할 수 있지 몸이 안 따를 뿐이야. 마음만큼 띄어쓰기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디라는 명사 뒤에 찰싹 붙여 쓰자. 만큼의 품사가 뭐다? 마음이라는 명사 뒤에 붙여 써야 되는 만큼은 조사. 근데 먹은 만큼 계산하셔야지요 라고 하면 먹다가 먹은이 되어서 수식을 그렇다면 먹은의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만큼의 품사는 뭐라고 생각하자? 의존명사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이것만 좀 잘할 수 있으면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지 된다. 의존명사. 그 다음에 체언 뒤에 찰싹 붙었다라고 하면 조사.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외에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경우들은 쌤이 좀 준비를 할 거야. 시험 문제에서 막판에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야 돼. 라는 걸로 한 장 프린트로 준비를 해줄 테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퀴즈 해보자. 그냥 오늘 남을지 말지 수업 맞춰보고 결정하자. 오늘 국어 문제 풀고 갈 건가? 남을까 말까? 남을지 말지 수업 마치고 결정하자. 남을지 말지 띄어쓰기 한번 생각해보고 왜냐? 남다가 나물이 되어서 지 수식하는 의존명사일 것 같지 않아? 말다가 말로 활용이 돼서 지 수식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수업한 지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되게 힘드네 오늘. 수업한 지 30분 만에 졸린다. 수업한 지 30분 만에 라고 하면 30 띄우고 분 띄우고 만 띄웠어야 된다. 그래서 만 의존명사라서 그럼 수업한 지 30분 만에 라고 했을 때 30분 그리고 이거 아라비아 숫자랑 어울리면 붙였어야 되는 거 알아요? 30 띄우고 분인데 3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나왔을 때는 30분 띄어 쓰는 거 아니라 붙였습니다. 그래서 30분 띄우고 만에 요거 좀 잘 나와. 지는 있잖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지는 의존명사야. 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헷갈리지 말고 지의 의존명사는 이 의존명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간의 경과. 만난지, 공부한지, 헤어진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지는 뭐라고 생각해줘? 의존명사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존명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게 다
다 어미야. 남다에다가 을지 어미, 말다에다가 지 뭐라고 생각해? 어미야.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끄는지 1년이 되었는데 분단 정상이 안 나타나네? 라고 했을 때 끄는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조명사. 근데 끊을지 고민이 돼. 끊을지 라고 했을 때 끈다에다 을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어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지는 의조명사다. 이에 지는 꼭 기억해야 돼. 교과서에 지가 없어도 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는 시간의 경과일 때만 의조명사.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자? 어니라고 생각하자. 어니. 내가 무조건 이거 8번은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8번의 문장이 얘 3개 중에서 내면 김상현 쌤이 그냥 가져가라라는 거고 횟수로 물어볼 것 같지 않나? 막 횟수로 8번이지 9번이지 10번이지 그지? 띄어쓰기 해가지고 띄어쓰기 횟수 몇 번이야? 라고 하면 다민이는 한 번 띄우고 오빠에게 한 번 띄우고 연필이라는 명사에다가 두라는 수가명사입니다. 자루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두는 수사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의조명사를 수식하는 수가명사입니다. 수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 두. 자루가 뭐이기 때문에 의조명사. 주었다라고 하면 육회 답을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 1, 2, 3 문장 주고 나서 얘네들 띄어쓰기 합. 횟수 다 더하세요. 라고 하면 육회 더하기 2번 나올까? 지연이는 하나, 이제 하나. 13살 어떻게 해야 돼? 13이라는 거에서 13이 숫자 하나의 수사. 수간형사가 돼야 되겠네. 살이라는 의존명사. 살 밑에다가 뭐라고? 단위성 의존명사. 살이라는 단위성 의존명사 13 수간형사야. 수간형사 13에다가 살이라는 뭐라고요? 단위성 의존명사 살입니다. 인대는 그럼 뭐가 돼야 되지? 인대. 살인대에서 인대는 뭐가 돼야 되지? 의존명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이 되어서 인대. 잘했어. 그럼 13살인데에서 인대 밑에다가 원형 적어놓을까?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적어놓을까? 지연이는 하나, 이제 하나, 13 하나, 그리고 살인데. 살이 단위성 의존명사고 인대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이 되었다. 인대. 희는 이라는 주어에 그 명사에다가 는이라는 보조사 어른만큼이라고 했어요. 만큼이라는 동그라미. 이럴 때 만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른 뒤에 찰싹 붙인 만큼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조사 크다. 네. 밖에라고 하면 밖은 아웃사이드를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밖 뒤에 애라는 조사 붙여쓰고 밖에 나갔더니 햇빛이 뜨거워서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 올 수밖에에서의 수밖에에다 물결 표시 수라는 의존명사에다가 밖에는 품사가 뭐가 돼야 되지? 너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어서 밖에서의 밖에는 약간 오롯이 오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수밖에를 붙였어요. 수라는 의존명사에다가 밖에가 뭐가 된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더 알아보기에서 의조명사 지랑 어미지랑 구분하는 거 나오네. 어미의 지는 은지나 을지나 미을지나 일부인 지는 앞말에 붙였어야 돼. 하지만 시간의 경과 밑줄 보자. 지금까지 동안에다가 밑줄 시간의 경과라고 적어줄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주는 의조명사 지는 반드시 띄웠어야 돼. 떠난 지. 근데 우리 동생 얼마나 귀여운지 했을 때 귀엽다에다가 니은지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역임의 뜻해주는 중요시, 문제시, 등한시 할 때 볼시자 붙이는 접사시일지 전미사시에다가 밑줄 그시고 중요시하다, 문제시하다, 등한시하다 에서의 시, 경외시하다 에서의 시는 접사니까 한 단어가 된 거야. 중요라는 어근에다가 시라는 접사가 붙어서 중요시라는 하나의 명사로 파생이 된 거야. 중요시라는 하나의 단어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전미사시는 당연히 어근에 붙였어야 되고 초가시라고 했을 때 이때의 시는 뭐라고? 시간이 넘어섰다. 어떤 현상이 오버가 되었다라는 거에서나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초가라는 말 뒤에 붙어서 시 뭐라고? 의존명사시. 괜찮나요? 네. 시험에 띄어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해야 되고 어미인지 의존명사인지 구분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126페이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듣는 친구들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겠지만 쌤이랑 한번 해보죠. 그러면 1번 기미디의 올바른 크기를 모르고 고른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관련 있는 의문의 변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래. 갑자기 의문의 변동이 나왔네. 의문의 변동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번 해보자. 오늘 의문의 변동도 할 거거든. 김치를 담그다야 얘들아 담가다야 기본 형태 자체가 담그다지. 담그다다리 아시라서 의가 탈락이 되는 으클라. 그치 기억나십니까? 담그다입니까? 담그다입니까?
담그다입니다. 그래서 1번 옆에다가 김치를 뭐하다? 담그다. 좀 기본형을 적고 갈까? 담그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어만어미 아시랑 더해지면 모음어미 앞에서 으가 탈락되는 으탈락. 그래서 담갔다. 그래서 얘는 무슨 현상? 으탈락 하나 적어놓고 갈까? 으탈락. 으탈락 하나에다가 담갔다 해서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가 된소리 대기 인정? 담갔다. 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담갔다 해서 된소리 대기를 24망이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그드그 뒤에 그드브스 조면 끝드브스지. 그 다음에 깍두기는 몇 항 때문에 된소리 대기 역시 24망. 그드그 뒤에 그드브스 조면 끝드브스지. 거치고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오늘 할게요. 의문의 변로. 겉히고 이거 어떻게 발음해줘야 되지? 한번 시작해볼까?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드랑 히랑 만났으니까 첫 번째 단계 뭐 해줘야 되지? 거센 소리 내기. 그래서 겉히고 그 다음에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게 되면 무슨 현상? 부계음화 일어나서 겉히고 그러면 축약 한 번에다가 부계음화의 교체 하나로 의문의 개수는 하나 줄어들었다 하면 되겠지. 거센 소리 대기에서 축약하면서 드랑흐가 트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 하나 줄어든다. 2번 가시죠. 다음 글을 읽고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봐봐. 좋은 문제네. 참 안되다라고 하면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에다가 밑줄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에다가 밑줄 수준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에다가 밑줄 동사로 안되다 사업이 잘 안돼가지고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참 안됐어 그 사람이라고 하면 섭섭하거나 가엾다 마음이 언짢다 그리고 얼굴이 많이 상해서 얼굴이 안되다 그랬을 때 되다의 부정의 뜻을 나타내주는 아니라는 부사를 붙여서 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겁니다. 1번의 예시 잘 보시고 보기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에서는 같은 형태의 말이어도 띄어 쓰는지 붙여 쓰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축구를 못하다라고 했을 때 못하다와 못하다를 붙였으면 축구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축구를 못 띄우고 하다라고 하면 하다를 수식해주는 못이 부정의 의미로서 축구를 할 수 없다라는 캔트 2번으로 가볼까?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표현에서는 큰 집이라고 하면 합성어가 되어서 큰아버지 집이야. 근데 큰 띄우고 집하면 크기가 큰 집이 되는 것이고 집꼬리는요 매우 적은 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합성어에서 쥐 띄우고 꼬리가 되면 진짜 쥐의 신체 부위 꼬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1번에 안되다의 다양한 사례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126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에 무조건 나온다. 3번에 별표 셋 시험지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막내 동생일까 막내 동생일까? 막내라는 순우리말과 동생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막내 동생 되는 거예요. 동생. 그래서 동생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줘가야 돼.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장미라는 순우리말과 과라는 순우리말 아니야. 장미라는 한자어와 과라는 한자어가 만나서 장미과라고 하면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 이유도 기억해야 돼. 나무라는 순우리말과 이태라는 순우리말이 만났을 때 나뭇잎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니은이 건넜네? 그럼 사이시옷 받쳐 적자. 시내라는 순우리말과 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니은미음 앞에서 니은이 하나가 건넜네? 그러면 시내물 되는 거야. 괜찮니?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는 한자 6개는 뭐라고요? 곡간, 색감, 숫자, 착간, 객간, 횟수.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이 6개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할 수 있겠다면 2번으로 내려오시죠. 순대라는 순우리말, 순대라는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 순우리말이다. 이쪽이다. 고유어 순대라가 밑줄. 한자어로는 국은 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추어탕 할 때 탕, 국은 순우리말이죠. 고유어 국에다가 밑줄. 그럼 순대국하고 뒤가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면 뭐를?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된다. 하지만 현미경의 초점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 받쳐 적으면 안 됩니다. 128페이지 갈게요. 학교에서 어디까지 나갔어? 지금 쌤이 더 빨라? 학원이 더 빨라?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 예술인데 오케이. 나간반은 어디까지 나갔어? 우리는 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했어? 진도 나간반은 어디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 의문의 변동하고 의문의 변동에서 견문장, 훈문장 하고 계시지? 맞지? 오케이. 4번으로 그럼 오늘 우리는 좀 해놓을게.
어차피 수능주를 갔다 올 거라면 엄청 바빠지거든요. 다음 질문 게시판의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사든지 말든지다 얘들아. 던지는 과거 해상이다. 무슨 글자? 지난 일을 나타내주는 어미의 덜아랑 더는 과거 해상입니다. 근데 가리지 아니한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가리지 아니하다면 든지를 사용해요. 든지. 또 내려와 1번. 사촌 동생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오뚜기야 오뚜기야 라고 하면 하다나 버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거에서 뭐였지? 24망에 오뚝하다가 되거든요. 그러니 오뚝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오뚝이. 오뚝이. 그러면 진라면에 오뚜기는 상표라 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 알지? 오뚜기 진라면은 상표라서 오뚜기로 적는 것이고 오뚝하다가 붙는 말에 이라는 적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 해서 오뚝이 명사나 부사가 되겠지. 2번도 가보자. 가도네. 이거 진짜 많이 들리잖아. 2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눈살이 찌푸러진다 진짜. 대자 헷갈리는 거 그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대가 어간이고 어가 합쳐져서 어미가 되었을 때 대로 적으면 그냥 어간 혼자인 거야. 먹인 거야. 먹. 근데 이거 먹 하지 않잖아. 이거 먹어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니 대라고 할까? 아니 되어라고 할까? 아니 되어가 되어서 더해진 형태로 대 사용하면 돼. 배 혼자가 만약에 쓰이면 먹 혼자니까 어간이 없는 거야. 그럼 내일 배라고 하면 내일 먹 이렇게 끝난 거라고 하잖아. 내일 먹어 하는 것처럼 내일 배, 요 하면 내일 배에 어간과 어미가 합쳐진 형태로 배가 돼야 되는 거에 반드시 어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봐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가도 됩니까? 라고 하면 가도 되어요가 돼야 되겠죠. 되어요. 먹이라는 어간 혼자가 아니라 항상 어간 뒤에는 어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도 돼요? 라는 거에서 어가 결합되어서 되가 되고 몇 일이라는 말은 없어. 몇 날과 몇 달은 되지만 며칠은 우리가 몇과 일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처럼 인식하지만 실제 소리가 며칠로 나기 때문에 과거 수사의 몇과 날짜를 뜻해주는 몇 정미사 알이 만나서 며칠이라는 단어의 하나로 굳어져 버렸어. 밑줄 글자.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며칠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몇일이라고 하는 의문의 변동이라면 발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 몇일이 됩니다. 몇일. 며칠이라는 말은 그냥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정된 형태로 뭐로 적자? 며칠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몇 일은 없습니다. 맞죠? 몇 날과 몇 달은 되지만 몇 일은 안 된다는 거, 며칠로 적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넘어가서 129페이지. 다음 어법에 어긋나는 거. 국물 맛이 진해지도록 졸여주세요라고 하면 졸이다입니까? 졸이다입니까? 라고 하면 졸이다입니다. 졸이다는요. 가슴이 졸이다라는 거에서 졸다있거든요. 졸다. 쌤 헷갈렸다. 국물 맛이 진해지도록 졸여주세요라 해서 졸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얘는 조림을 생각하면 돼. 조리다는 간장 조림, 갈치 조림, 조림을 얘기하고 국물이 없어지도록 졸다. 졸이는 거는 뭐다? 졸다에다가 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이다. 이거는 한꺼번에 프린트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다리다도 마찬가지 성장률과 마시오는 한꺼번에 거기 프린트에서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한 프린트가 있어서.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식당 차림표에서 오징어 덮밥에서의 덮밥 글자 보시고 육개장에서의 개자, 김치찌개에서의 개자 이거 다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생각건대도 되게 잘 나와. 그러면은 그거에서 설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다른 프린트에서 넘어가서 설명할게. 일단은 잠을 좀 깨고 넘어가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프린트에서 1페이지에서는 볼 거 없다 그러지? 한글맞춤법 프린트 펴봐봐. 한글맞춤법 1페이지에서는 볼 거 없고 2페이지에서 5항 엄청 중요하지? 5항 됐다 중요하다. 5항에다가 크게 별표 못 들은 사람들은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어떨 때 된소리 받쳐 적어야 되는지 5항 잘 기억하고 몸과 몸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노랑 양말 받침 대에서 나는 된소리 극우 받침 대에서 나는 된소리는 절대 된소리로 적지마. 하지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는 거야. 5항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6항을 넘어가도 됐었지. 7항도 시험에 안 나와. 8항, 9항 다 넘어가도 되는데 10항의 중법칙 기억나? 10항 5절에 중법칙 크게 별표 하나 쳐놓고 제 10항에서 이야기 좀 자세했어. 11항도 자세했어. 그러면서 11항에 다만에다가 별표 3개
쪽수로는 5페이지에 11항에 다만에다가 별표 3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열가률은 열률로 적는다라는 규정 기억나시죠? 열가률이 열률로 적어져야 되는 거 너무 중요했고, 그 다음에 12항까지 해서 두 법칙 다 잘 봤어야겠지. 13항은 시험에 안 나와. 14항도 안 나와. 15항도 할 필요 없어. 16항도 할 필요 없어. 17, 18 다 할 필요가 없었어. 맞지? 오케이. 그러다가 제 19항도 그렇게 볼 거 없었고 20항, 21항도 다 관련된 게 없었네. 25항이었나? 23, 24도 지나가는데 25항이었어. 25항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놓고 오뚝 하나와 오뚝 거리다에서 오뚝 뒤에 2라는 말이 붙어서 오뚝이도 하나 기억해놔줘. 알았지? 그래서 25항 잘 봤어야 됐다. 25항 크게 별표 하나 쳐놓고 오케이. 그리고 26, 27 다 됐고 30항에다가 별표 3개지. 자, 앞에 시간 안 들어가지고 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자. 30항에다가 별표 3개지.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 봐봐. 30항에다가 넘어가고 31항 32항, 33, 34, 35, 36, 37, 38, 39까지는 괜찮은데 40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자. 40항에다가 크게 별표. 한글 맞추고 여기에서 40항 한번 찾아봐. 40항에다가 크게 별표. 어때는 거 있다. 40항이 어간의 끄든자 사이에 아가 들고 히읗이 다음 음자를 첫 소리랑 어울려서 거센 소리로 낼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 앞에 있는 말의 다음이 노랑 양말에 울린 소리로 끝나면 하에 히읗을 남기고 아가 탈락이래. 간편에서의 편자의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하자. 표시 좀 해주자. 간편하게 해서의 편자의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야 돼. 이거는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이라서 지난 시간에 안 나와서 이제 안 할 거야. 간편에서의 편에 니은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하에서 히읗을 남기고 간편태가 돼. 간편태가 아니라 간편태가 되는 이유는 뭐다? 간편의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에 히읗을 흘리고 하가 아만 탈락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영구하도록은 노랑양말 외에도 모음도, 울린 소리의 모음도, 영구에서의 우에다가 동그라미, 영구의 울린 소리 우로 끝나니까, 모음으로 끝나니까 하에 히읗을 흘리고 아만 탈락을 해서 영구토록이 되는 거야. 영구도록이 아니라 영구토록이 되는 이유 뭐 때문에? 앞에 말이 울림 소리의 모음과 노랑양말로 끝나는데 가하다에서는 누구 때문에? 가하다에서의 아에다가 동그라미 가타가 되는 거야. 아에다가 동그라미 가타. 다정하다는 누구 때문이지? 다정의 이응에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말이 노랑양말이거나 뭐일 경우에 모음일 경우에는 히읗을 흘린다. 그래서 다정타까지 괜찮아? 정결하다에서는 누구 때문에? 정결에서 리을에다가 동그라미. 흔하다에서는 누구 때문에? 흔의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노랑 양말이거나 모음일 경우에서는 하에 히읗을 흘리고 아만 탈락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평태, 영구토로, 가타, 다정타, 정결타, 흔타까지 괜찮니? 예. 그런데 61에서 히읗을 흘렸는데 이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받침으로 맞춰 적으면 돼. 안타는 어떤 경우였을까? 아니하다였겠지. 아니하다. 아니하다에서 아니의 이로 끝나니까 히읗을 흘리고 아니타가 된 게 아니라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가서 안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다에서 히읗이 받침으로, 아무러하다에서 히읗이 받침으로, 어떠하다에서 히읗이 받침으로, 이러하다에서 히읗이 받침으로, 저러하다에서 히읗이 받침으로, 그리고 아니하지, 그러하지, 아무러하지, 어떠하지, 이러하지, 저러하지 히읗이 다 받침으로 들어간 경우 받침으로 받쳐 적는다. 괜찮다면 붙임에는 좀 잘 안 나와 사실. 그리고 23페이지로 갈 거야. 계속 집중. 붙임위에다가 글 주세. 어간의 끄든절 하가 아주 줄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히읗을 흘리는 게 아니라 아주 줄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지? 거북하지에서는 하가 통째로 사라지는데 뭐 때문에? 거북의 기억으로 끝나서 그래. 노랑 양말이나 모음이 아닌 거북의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안 울린 소리잖아? 그러면 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야. 생각하건다에서는 하 앞에 말이 뭐로 끝났기 때문에 생각의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안 울린 소리면 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야. 생각하다 못해에서는 생각에서 또 기억에 동그라미 치시고 생각하다의 하 앞에 말이 안 울린 소리면 통째로 하가 사라지는 거야.
깨끗하지에서는 누구의 동그라미 치자? 시옷의 동그라미 치시고 깨끗지 않다지? 깨끗이 않다가 아니야. 근데 깨끗이를 엄청 많이 실수를 해. 깨끗이 않다, 깨끗이 않다, 깨끗이 아니라 뭐다? 깨끗지 않다, 깨끗지. 하가 통째로 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깨끗이 시옷으로 끝났으니까. 넉넉치 않다가 아니라 넉넉지입니다. 넉넉지. 넉넉의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못지입니다. 못지. 못에서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섭섭지입니다. 그래서 섭섭에서 비읍에다가 동그라미. 익숙지입니다. 익숙지. 익숙하지에서 익숙지. 까지 괜찮니? 기억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하가 아주 줄적은 하 앞에 말이 안 울린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깨끗이, 넉넉지, 녹록지 이런 거. 그런데 하의 히읗을 흘리고 아가 탈락하는 경우는 어떻다고? 가타, 가정타, 정결타 앞에 말이 노란 양말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히읗을 남기고 탈락하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어? 40번 중요해. 그렇다면 붙인 3도 한번 보고 갈게.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좀 중요해. 별담코, 별코, 깊이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되게 많이 실수한다. 요건대가 아니라 요컨대다. 요컨대 얘들아. 요컨대. 다 됐지.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 집중해야 돼. 띄어쓰기. 띄어쓰기 5장은 통으로 크게 별표 하나 쳐줘. 띄어쓰기 5장 크게 별표.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고 가자. 꼬치에서의 이에다가 동그라미. 꽃마저에서 마저에다가 동그라미. 꽃밖에에서 밖에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너 해도 되니까 여기다 표시해. 꽃밖에에다가 동그라미. 꽃에서부터는 조사 2개. 에서 동그라미, 부터 동그라미. 꽃으로만이라고 하면 조사 2개. 으로 동그라미, 만 동그라미. 꽃이나라고 하면 이나나 동그라미. 꽃이다에서 이다 동그라미. 꽃입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입니다로 활용. 꽃처럼에서의 처럼 어디까지나라고 하면 까지와 나. 까지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거기도에서의 고, 멀리는에서는, 웃고만에서는 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42항의 의존명사는 띄어쓰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의 것에다가 동그라미. 먹을 만큼 먹어라에서의 만큼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바로 먹을 만큼 옆에다 조사만큼도 적어놓고 갈까? 나만큼 적고 가자. 나만큼. 나라는 대명사 뒤에 만큼은 뭐가 되기 때문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붙였어야 돼. 나만큼 조사인 경우 하나 적어주고 뜻한 바에서의 바 의존명사지. 할 수 있어의 수 의존명사지. 아는 이를 만난다 해서 이 사람을 나타내주는 의존명사잖아. 아느니, 그리우니, 사랑하느니, 보고 싶으니 할 때 사람을 나타내는 이 의존명사. 그가 떠난 지에서의 지에다가 동그라미. 오늘 너무 강조하고 싶은 지는 뭐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지는 의존명사. 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적을 거야?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지는 의존명사다. 44방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 구경하고 가자. 한개, 대, 돈, 마리, 자루, 손, 살, 벌, 죽, 채, 헐레, 해. 괜찮습니까? 그리고 다만에다가 세모 치시고 아까 30분만에라고 했을 때 30 띄우고 분 띄우고 많이였지. 근데 아라비아 숫자 30 하면 30분 붙여 써도 된다고 했지, 그지? 마찬가지로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괜찮아. 시분초라는 순서를 나타내면 붙여 써도 돼. 2시면 2시만 쓰였을 땐 2 띄우고 시거든. 근데 2시 30분 5초 되면 10분초의 순서라서 붙여 써도 돼. 제1과가 있다면 제2과도 있겠지. 그러면 제1과는 붙여 써도 돼. 3학년, 1학년 2학년이 있다는 뜻이지. 6층이면 1, 2, 3, 4, 5층이 있다는 거지. 순서지.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446년 2대대 16동 7m 10개 80원. 10개를 만약에 한글로 적는다면 어떻게 적어야 된다? 10 띄우고 해. 보실 수 있겠어요? 44항에서는 만 단위에다가 밑줄. 이건 좀 알아놓으시고 제45항은 구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다가 밑줄. 국장 겸 과장에서의 겸. 10내지 20에서의 내지. 천군데 백군에서의 대. 책상 벌상 등이 있다에서의 등. 이사장 및 이사들에서의 및. 사가 대귤 등등에서의 등등 다 이어주고 가는 거야. etc. 그리고 사가 배 등속에서의 등속. 부산, 광주 등등의 장소이기 때문에 땅짓자 써서 등지까지. 제46항에서는 그때 그고 좀 더 큰 것 이말저말 한입 두입은 한 띄우고 입 띄우고 두 띄우고 입인데 한입 두입 다 이름절 이럴 때 두 개씩 붙여 쓴다는 거고 47항 옆에다가는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좀 적어줘. 수업시간에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띄어쓰기 언급하셨어요? 라고 하면 지금 교과서에는 없거든.
교과서에는 없어서 언급을 안 하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언급하시잖아? 그럼 엄청 복잡한 띄어쓰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횟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47항의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는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적고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자. 알았지? 엄청 중요해. 본용어랑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는 25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의 띄어쓰기가 넘어가지니까 26페이지로 갈 건데 이것도 김상경 쌤이 좀 수업하시는 거 보고 쌤이 더 추가시킬 내용들은 추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건 좀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띄어쓰기나 맞춤법에서 56항으로 가자. 56항에서 이거는 좀 잘 보라는 거. 덜아랑 던이랑 든지 방금 교과서에서 나왔지. 지난이를 회상할 때는 덜아랑 던이 아니더라. 지난이를 나타내는 어미에다가 밑줄 그시고 회상이라고 좀 적어놓자. 지난이를 회상할 때는 덜아랑 던을 사용하자. 지난 겨울을 몹시 춥더라 에서의 더. 깊던 물이라고 했을 때 던. 그렇게 좋던가에서의 더. 그 사람 말 잘하던데에서의 더. 얼마나 몰랐던지에서의 더. 그랬을 때 던지의 니은지는 어미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2번은 가리지 아니하는 에다가 밑줄 배든지 사가든지 라고 했을 때 배든지 사가든지. 근데 얘들아 품사를 좀 따져보자. 배든지 사가든지에서의 든지는 배나 사가라는 명사 뒤에 붙어있는 든지니까 품사 뭐라고 얘기하는데 배랑 사가 뒤에 든지는 품사 뭐라고 얘기하는데 조사 찰싹 붙였으니까 배든지 사가든지에서의 든지는 조사라고 적자. 배든지 사가든지에서는 든지가 조사야. 그런데 가든지 오든지에서의 든지는 품사가 뭐가 돼야 되지? 품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명칭, 얘 이름, 가라는 어간디의 든지니까 이때의 든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간디에는 무조건 어미잖아, 그지? 가든지의 어미, 오든지에서의 오가 어간이면 든지는 어미야. 마음대로에서의 대로는 조사가 되고 57항에다가 크게 절표 하나 치고 육사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이거 꼭 필수가 안 돼야 돼. 육사 시험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잘 나오거든. 육사에서는 한번 해보자. 가름이라고 하면 옆에다 가르다라고 적어줘. 가르다. 불로 가르다라는 동사의 명사가 가름이야. 근데 가름은 뭐가 돼야 되지? 갈다야 갈다. 교체하다의 갈다야. 그 다음에 걸음을 푹 썩히는 거고 걸음은 걷다의 명사형 걸음이지. 이것도 너무 잘 나와. 거치다는 경유하다라는 뜻이야. 영어를 거치다에서의 거치다는 경유하다. 걷히다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걷다의 외상값이 잘 걷히다에서의 히 동그라미 치시고 걷다의 히가 무슨 접사라고 생각해야지? 걷다라는 동사에 히를 붙여서 거치다라고 하면 외상값을 걷다 외상값이 거치다에서의 히가 희동전미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알아보면 좋아. 걷다라는 동사에서 히가 뭐다? 피동전미사라고 좀 적어줘. 피동전미사. 걷잡다라고 하면 내가 수습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 수습할 수가 없는 상태. 겉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걷잡다라고 하면 어린 잡다지. 겉을 잡는다라는 거니까 겉을 잡아서 이틀 걸릴 일 어린 잡다라는 뜻입니다. 잘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므로라고 하면 인과관계의 접속어.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라고 하면 고부나 순환이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괜찮니? 놀다에다가 노름의 의미, 플레이의 의미가 사라진 도박의 노름은 노름판이 벌어졌다 해서의 노름. 괜찮니? 그리고 29페이지에 놀이의 명사형의 노름, 즐거운 노름 할 수 있습니다. 느리다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뜻이죠. 속도가. 늘이다는 늘다에다가 이에 동그라미 치시고 고무줄이 늘다, 고무줄을 늘리다. 늘리다라는 거 밑으로 쭉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리다는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사동전미사인데 길이어야 돼. 길이. 교복 바지를 늘리다일까 늘이다일까? 교복 바지를 늘리는 순간 교복 바지가 한 벌이었는데 두 벌, 세 벌의 양이 늘리다가 되는 것이고 늘이다는 뭐야? 교복 바지 너무 짧아가지고 교복 바지를 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길이랑 관련된 건 늘이다. 할 수 있겠니? 늘리다는 뭐가 돼야 돼? 양이야 양. 수출 양을 늘리고 교복 바지를 늘리다라고 하면 교복 바지 한 벌인 걸 갖다가 세 벌로 늘리는 거고 늘리는 거는 교복 바지 짧아가지고 길이를 늘리는 것이고 요거 시험에 나왔지 않나? 네, 아까 교과서에 나왔지. 다리다가 뭡니까? 다리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다리다에서의 다리미를 생각하시고 다리다는 뭐라고 생각하자? 달다. 쫄려대는 거에서의 달다에다가 이가 뭐다? 사동전미사. 달다에 이 동그라미 치고 사동전미사. 사동전미사의 이야.
약이 달다, 약을 달이다. 나 달아올랐어 라고 했어요. 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닫히다는 아야아야. 닫히다는 키에다가 비유함이 문이 꽝 저절로 닫히다. 문을 닫다 해서 문이 닫히다의 키는 뭐라고? 피동전미사야. 닫히다의 키는 피동전미사. 한 번만 잘 알아놔도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쓸 때 되게 잘 쓸 수 있어. 왜냐면 발음이 똑같으니까 늘상 여러분이 카톡으로 뭔가 쓸 때 헷갈리는 애들이거든요. 닫히다는 피동전미사 키. 네, 닫히다에서의 치는 뭔데? 강조야. 그래서 얘는 능동형으로 사용해서 문을 닫히다라고 해야지 문이 닫히다라고 쓰면 안 돼. 문을 꽝 닫히다라는 것으로 문이 저절로 닫히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꽝 닫고 싶은 거는 문을 닫히다가 돼야 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는 치입니다. 마치다는 피니시. 아 이거 진짜 잘 나오죠. 마히다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얘들아 나 13번 문제 맞췄어야 맞혔어야 사실 발음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한다면 둘 다 발음을 맞췄어야 되는 게 추결성이라서 맞지만 받아쓰기를 할 때 맞추다는요 옷을 맞추는 거고 입을 맞추는 거고 어디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다 갖다 대는 거 있지. 내 몸 신체 사이즈가 기준이면 여기에다 정장으로 맞춤으로 옷을 입을 때 맞추다. 여기 기준이 있으면 여기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답을 뭐 해보는 거야? 맞추는 거야. 야, 답 좀 맞춰보자 할 때는 맞추다. 근데 오이 13번에 5번 맞았다 라고 했을 때는 뭐다? 히다야 히다. 1번부터 5번까지 산지에서 다트를 던져가지고 정답인 5번에다가 팡! 갖다 때리는 거 뭐다? 맞다의 히. 오케이? 맞다의 히입니다. 맞추다는 기준에 1번에 1, 2번에 2 호흡을 맞추다. 화음을 맞추다. 맞추다와 맞히다의 차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 얘기해줘. 힘을 강조해서 정답을 맞히다니까 사동전미사 돼야지. 목적어를 지니까 사동전미사. 맞다에다가 추도 뭐야? 교복을 맞추다의 추도 뭐가? 사동전미사가 되겠지. 사동전미사 힘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가 맞다. 여러 문제를 맞히다. 목걸이는 뭐야? 좀 편도가 붙는 거야. 감기 걸렸을 때 아플 때 편도 붙는 거 목걸이. 목에다가 걸다라는 명사형에서는 목걸이, 액세서리가 되고요. 바치다는 목숨을 바치다. 우산을 바치다. 쇳불에 바치다. 다 발음 똑같이. 술을 체에다가 바치다. 네 개 치면 너무 좋지 않니? 네 개 딱 묶어. 목숨을 바치다나 책받침을 생각하면 되겠지. 바치다는 책받침을 생각하면 되고. 꽝 하고 받는 거에 쇳불에 바치다에서의 힘은 피동이고. 그리고 바치다는 걸러내다라는 거에서의 바치다. 반드시는 소리를 나는 대로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 근데 반드시는 하다가 붙는 말이기 때문에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파생이 될 때는 어법대로 적는다. 25항 기억나시나요? 25항이었나요? 네, 25항이었습니다. 부딪히다에서의 치에다가 동그라미 강조야 이거. 서로가 갖다 박는 거는 부딪히다가 돼야 돼.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쾅 공격을 할 때는 내가 당하는 거는 뭐가 돼야 된다? 일방적인 당함은 부딪히다야. 히가 피동이기 때문에. 두 개 차이 알겠어? 차와 차가 서로 충돌하는 거는 부딪히다야. 근데 하나가 대상이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부딪히다가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육사 붙이다, 붙이다 자주 냅니다. 얘는 붙다로 바꿀 수 없는 말이고요. 밑에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형이야. 붙이다의 이에다가 동그라미 우표가 붙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이 벽에 붙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흥정이 붙다, 흥정을 붙이다. 불이 붙다, 불을 붙이다. 감시원이 붙다, 감시원을 붙이다. 조건이 붙다, 조건을 붙이다. 치비가 붙다, 치비를 붙이다. 별명이 붙다, 별명을 붙이다. 괜찮습니까? 그 외에 붙다라는 단어와 뜻이 상관없는 거. 힘이 너무 붙여요. 편지를 보냈어요. 붙이다. 논밭을 붙이다는 빌리다. 소작농에 논밭을 붙이다. 빈대떡을 굽는 것도 붙이다. 식목일에 보내는 것도 붙이다. 회의에 보내는 것도 붙이다. 인쇄에 붙이다. 삼촌 집에 숙식을 붙이다. 그 다음에 시키다는 뭐지? 일을 명령을 때리는 거. 일을 시키다. 근데 시키다는 키에다가 동그라미 사동의 키야. 식다의 사동의 물이 식다. 물을 시키다. 그 다음에 아름이라고 하면 손의 무게, 손의 단위야. 그러니까 안았을 때의 아름. 그 다음에 알다의 명사형이 아름은 옆에다 알다라고 적으시고 암. 그 다음에 밥을 안 치다. 이것도 중요해요. 밥을 안 치는 건 안 치다. 근데 안게 하는 거에 안다의 히에다가 동그라미 사동전미사 안다의 히 붙이면 안게 하는 거. 윗자리에 안 치다. 얼음은 두 물건이 맞닿은 상태. 얼다의 명사형은 얼음. 있다가는 지난 후에 있다가는 존재하다라는 있다인 거지.
절이다는 뭐예요? 다리가 키가 통하지 않을 때 절이는 거야. 근데 절이다에다가는 뭐다? 절다에다가 이의 동그라미 사동전미사. 배추가 소금에 쩔다야 쩔다. 소금에 절다에 소금에 배추를 절이다에 이. 이거 나왔지 아까. 네, 요거 때문에 이 프린트 지금 했네. 조리다라고 하면 생선조림, 통조림, 병조림, 그리고 통조림,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근데 조리다는 뭐야? 마음을 조리다. 그리고 국물을 없애는 것도 뭐라고 생각하는데 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다, 조려. 졸다에서는 마음을 조리는 것과 그리고 국물을 졸여내는 것을 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국물 맛이 진해지도록 졸여주세요가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올바르게 고치는 게 아니라 조림이잖아. 졸이는 거에 생선을 조리다, 졸이다.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볼게. 잠시만. 줄이다는 거는 굶주리다지. 줄이다는 줄다에다가 사동이야. 비용을 줄이다 해서 이에다가 동그라미 비용이 줄다 해서 비용을 줄이다. 한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한 거야. 한오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라는 거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노라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 모양이야. 하늘하고는 유, 하늘이보다 어미, 의존명사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는 데. 하늘이보다라고 하면 사람, 하늘이보다 사람, 목적과 의도, 모서랑로서 진짜 잘 나온다. 모서랑로서에다가 묶어서 별표.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는 학생으로서, 담배는 안 돼. 학생으로서, PC방은 안 돼. 근데 도구나 수단은 어때? 공부를 함으로써 뭐 입신양명했다. 닭으로서 껌을 대신했다. 하면 되겠니? 네. 그러면 가리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아까 교과서 129페이지 와봐. 교과서 129페이지. 고치는 거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조리다는 졸이다. 국물 액체의 양을 줄이는 것. 그리고 초조하다는 졸이다. 쫄다에다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쫄았어 할 때 쫄다에 이. 근데 조리다는 양념 통조림 같은 거. 양념이 재료에 되도록 조리다가 되면 되는 거. 그러면 만들다에다가 어간이 밀로 끝나면 밀, 미음으로 받아쓰기 하셔야 됩니다. 만들의 밀, 미음. 그 다음에 액체의 양을 줄이고 마음이 초조할 때는 조리다. 다리다라는 것도 약을 다리는 거는 다리다. 그 다음에 다리미질은 뭐야? 옷을 다리는 거지. 성장에서의 장자에다가 이응의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말이 몸이거나 니은이면 열율이지만 성장이 이응이면 뭘로 적어야 된다? 율로 적으셔야 됩니다. 문장의 종결일 때는 맛이 오입니다. 하우체일 때는 문장의 종결은 오고요. 연결할 때 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결할 때. 그래서 어서 오십시 요가 아니라 뭐다? 어서 오십시 오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공책이요라고 문장을 연결시킬 때는 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연결할 때는 요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식당 차림표 봤을 때 오징어 덮밥 괜찮지? 육개장과 김치찌개. 그 다음에 방송 자막에 이거 봐. 생각컨대라고 하면 생각의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생각의 기억이니까 생각 학원대를 생각했을 때 생각의 기억이면 하가 통째로 사라져서 뭐로 고쳐야 된다? 생각 건대입니다. 생각 건대. 근데 맛있대에서의 어이와 아이의 차이는 내가 들은 거는 아이, 내가 느낀 바는 맛있대야. 내가 느낀 거에서 와, 그 친구 진짜 멋있대. 와, 그 음식 정말 맛있대. 내가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사실. 직접 경험은 뭐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입니다. 근데 내가 들은 사실이지. 들은 사실은 미뤘대 할 때는 아이입니다. 들은 사실인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에 따라서 어이와 아이를 나누시면 돼요. 와, 진짜 멋지대. 내가 보고 온 거. 그 다음에 진짜 멋지대 라는 거에서 아이로 적으면 들은 이야기. 진짜 멋있다고 해. 들은 이야기는 아이, 경험한 이야기는 어이. 가득해지는 회사에 이럴 때 있는 시간의 경과 아닐 때는 어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말에 붙여서 가득해지는. 샘 솟는이라고 하면 뭐 샘이 솟는 거에서 샘 솟는 띄어쓰기. 믿는 대로에서의 대로는 조사이기 때문에야 아니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야. 믿는 대로에서의 대로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되죠. 날다에다 갔다니까 날아가다가 아니라 날아갔다입니다. 날아갔다. 괜찮습니까? 날아갔다. 오케이. 130페이지 가보자. 130페이지에서 중세국어는 다 시험 쳤으니까 패스하고 기본 원리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
원칙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마음것의 것이 왜 된소리로 적어야 되는지 설명해봐. 이거 몇 항이었지? 된소리 규정에서의 받아쓰기에서 마음것이 아니라 마음것이라고 적을 수 있었던 거는 이유를 얘기해봐. 뭐 때문이나? 마음에 미음의 동그라미 노란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해도 되잖아. 기억나? 오바가 아니라 오빠 마음껏 되는 거에서는 것이라고 적어도 되는 이유가 뭐다? 마음이 미음으로 끝나는 노란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근데 깍두기가 아니라 왜 깍두기라고 적어야 되지? 발음은 깍두기라고 하면서 왜 깍두기라고 적어야 돼? 이건 이유가 뭐지? 이게 뭐였더라?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된소리로 읽어. 그래서 깍두기야. 그런데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라도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오늘 윤희가 질문했던 거 뭐였다? 짝짝, 씁쓸 이런 애들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는 된소리로 적더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할 거야. 열가률은 어떤 규칙이었다? 앞말이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나열, 성공률이라고 했는데 성공의 이은으로 끝나면 율이야. 다이시옷의 표기에서는 등교라는 한자에 길이라는 수누리말이 만나서 등교길 하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사이시옷 받쳐 적고 해님에서의 님은 적사라서 사이시옷 받쳐 적으면 안 돼. 공연 장만 했을 때 많은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고 30분에서의 분은 단위성 의조명사 많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의조명사. 기간 동안이라는 걸 나타내. 생분의 분은 조사, 연습했을 분에서의 분은 의조명사. 30분에서의 분은 단위성 의조명사. 두 자루에서의 자루, 단위성 의조명사. 괜찮니? 여기까지 넘어가서 131페이지. 네, 뒤에 거는 살짝이 넘기는 거습니다. 일단 한번 훑었거든요. 절대로 끝난 거라고 쌤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이거를 이제 김상경쌤 수업 시간에 맞춰가지고 문제통합활동도 뒤에 할 내용이 좀 있거든. 133페이지가 할 내용이 있으니 선생님이 하시면 더 나갈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일단 풀어주세요. 그 뒤에 장에서 넘어가면 이제 고대에서 뭐 나와? 고대 뒤에 문제 나오지. 3-1에서 문제 나오는 거 풀고 이걸로 좀 개별 시간을 가지자. 알았지? 그래서 이 화요 멤버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도 그대로 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기숙사 밖으로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기다주라 가지고 못 만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오셨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멤버들은 화요일날 집에 와서 이 시간에 오고 수요일날 집으로 가는데 화요일날 왔을 때 올 사람은 그냥 와. 알았지? 그러면 더 진도가 맞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 뒤에 내용이 맞춤법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의문의 전동이라든지 그 문장의 짜임새라든지 문장 성분 부분은 영상으로 때 수요일, 금요일 반 진도를 뺄 테니까 오늘 한 거에 다음 진도를 나갈게.